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29 손자의 얼굴이 하얘지던 순간 우연이라기엔 이상한 단서들이 책갈피처럼 끼어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무엇이 사실을 지켜줄까? 잠시 후 문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한 문장이 어떻게 한 가족을 지켜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정옥분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손자 도윤이를 키워낸 할머니예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방금 앉았는데 도윤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더군요. 저는 습관적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래전부터 중요한 통화는 다 녹음해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도윤 씨시죠? 정밀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9살짜리 청년이 순간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계약직 편집자로 일하느라 늘 바쁘고 여유 없는 아이인데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세린이 어머님이라 씨가 달려왔습니다. 아마 세린이한테서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더군요. 미라 씨는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일에 참 빨라요. 봐라, 그래서 보험 들어야 한다니까. 미라 씨가 말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도윤이는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는 아이인데 갑자기 무슨 정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미라 씨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준비된 것 같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런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요. 메모하고 영수증 모으고 중요한 통화는 녹음해두고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지니까 기록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도윤이랑 병원 갔을 때 일이요. 키오스크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던 안내 문구가 떠올랐어요. 동명이인 주에 마이너스 접수 시 생년월일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왜 굳이 동명이인 주의라는 문구를 그렇게 크게 써놨을까요? 도윤이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70 넘어서 처음 느끼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메모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런 일에는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랫동안 살면서 배웠거든요. 미라 씨가 벌써부터 보험 얘기를 꺼내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괜한 오해만 살 수도 있으니까요. 이틀 뒤 미라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보험 서류를 잔뜩 들고 와서는 도윤이와 세린이 앞에 펼쳐놓더군요. 요즘은 혼수보다 진단금 보험이야. 이런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미라 씨 말투가 참 능숙했어요. 보험 설계사로 오래 일한 사람다운 솜씨였죠. 세린이는 엄마 말에 약한 아이라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들었어요. 진단금이 5천만 원이고 수익자는 세린이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도윤이가 망설이는 게 보였지만
세린이를 생각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도윤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줬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정한 일인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미라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병원 앱 연락처도 같이 넣어줄게. 요즘은 다 연동되어 있어서 편해. 그때는 그냥 친절한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왜 굳이 미라 씨가 도윤이 병원 앱에 연락처를 넣어준다는 걸까요? 저는 그날도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미라 씨가 한 말들을 정확히 기록해뒀어요. 특히 연락처 얘기는 따로 표시까지 해뒀죠. 보험 가입하고 나서 세린이가 좀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해결해줬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해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미라 씨 행동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에도 저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미라 씨가 보험 얘기할 때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70 넘어서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손자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저도 도윤이와 함께 갔어요. 이런 중요한 일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70 넘어서 이런 긴장을 다시 할 줄 몰랐어요. 도윤이는 더 떨리는 모양이더군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병 아직 단정 못합니다. 결과 다시 보자. 의사 선생님이 참 신중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전화 전달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동명이인 문제가 종종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섰어요. 역시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맞았습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전화가 잘못 온 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집에 오는 길에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동명이인이면 어떡해요? 그럼 다행인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동명이인 때문이라면 미라 씨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보험 가입을 시켰을까요? 그날 저녁 미라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린이를 통해서 병원 결과를 들었나 봐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안심하면 안 돼. 미라 씨 목소리에 뭔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오히려 좋은 소식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도 메모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간호사가 한 동명이인 얘기, 그리고 미라 씨의 반응까지 모든 걸 빠뜨리지 않고 적어뒀어요. 밤에 도윤이와 차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잖아. 네, 할머니. 그런데 세린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도윤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닷새가 지났는데도 미라 씨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세린이를 자꾸 불러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린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 집안은 장래가 불안하다고 해. 세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29살 청년이 갑자기 모든 걸 잃게 생겼잖아요. 잠깐만 헤어지자. 엄마가 너무 화내서 어쩔 수가 없어. 도윤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세린이가 가고 나서 도윤이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날 저녁 미라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녹음을 켰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아프면 세린이까지 고생할 게 뻔해요. 이해해 주세요. 미라 씨 목소리가 참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서두르시는 것 아네요. 병원에서 정밀 상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라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조용하게 말했어요. 그럼 확실해진 다음에 얘기하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녹음 파일을 메모 봉투에 넣어뒀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적어서 말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는 그날부터 더 조용해졌습니다. 일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29살 나이에 건강과 사랑을 동시에 잃을 뻔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런 도윤이를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손자를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밤에 혼자 앉아서 그동안 모아둔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통화 녹음, 메모, 영수증들. 70 넘어서 이런 걸 다시 들여다보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기록들이 소중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서류가 접수됐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윤이 명의로 된 말기 진단서였다고 해요. 그것도 PDF 파일로 말이죠. 보낸 사람은 세린이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세린이는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전화 받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세린이는 그런 거 안 보냈다는데. 저도 이상했습니다. 누가 왜 그런 서류를 보냈을까요? 그것도 도윤이가 말기 환자라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의심스러워서 손해사정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보험금을 사실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박서진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첫인상이 참 진중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PDF 파일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접수번호 서식이 올해 양식과 다르더군요.
박서진 씨가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확신이 섰어요. 역시 뭔가 조작된 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가짜라는 얘기세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박서진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했어요. 그날 저녁 미라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면서요? 미라 씨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보험금 받으려면 당연히 확인하는 거 안 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계속 불안해하더군요. 괜한 의심만 받게 생겼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미라 씨는 확인 절차를 그렇게 피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날도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미라 씨의 초조한 목소리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메모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틀 뒤 병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식 서류였어요. 동명이인 오인 통보 죄송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전화였던 것입니다. 도윤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가 잘못 전달된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문제 없대요. 도윤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미라 씨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세린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병원이 말 바꾸는 것 같은데 처음에 분명히 정밀 상담 필요하다고 했잖아. 미라 씨가 세린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박서진 씨가 다시 왔을 때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병원 전산을 확인해 봤는데 연락처 변경 이력이 있더군요. 오가영이라는 아이디로 변경됐었어요. 오가영. 그 이름을 들으며 뭔가 떠올랐습니다. 미라 씨가 예전에 얘기했던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었어요. 대학병원 접수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오가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서진 씨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라 씨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박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모아둔 기록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라 씨가 연락처를 넣어주겠다고 했던 말, 오가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병원 전산 변경 이력,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70 넘어서 이런 복잡한 일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손자를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 씨가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보험 청구한 IP 주소가 미라 씨 사무실 고정 IP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세린이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라 씨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스캔한 메타데이터를 보니 가정용 복합기에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거,
병원에서 공식으로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접수대장 번호와 PDF 파일의 번호가 맞지 않아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서류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70 넘은 할머니를 속이고 손자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미라 씨가 다 꾸민 일이라는 얘기네요? 증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더 조사해 봐야 해요. 박서진 씨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모습이 전문가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녹음 파일들도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미라 씨가 연락처를 넣어주겠다고 했던 통화, 보험 가입을 재촉했던 대화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녹음해 두신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박서진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습관이었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오랫동안 해온 꼼꼼한 기록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도윤이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린이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는 도윤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70 넘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을 꺼냈어요. 미라 씨와 오가영 씨가 우리 집에 온 자리에서 말이죠. 지금 당장 보험 들어라. 미라 씨가 도윤이를 재촉했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라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락처 추가 부탁해. 오가영 씨한테 전화했던 내용도 나왔습니다. 병원 전산에 연락처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미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하신 말씀들입니다.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오가영 씨는 이미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대기 발령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언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가영 씨가 미라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친구 사이였지만 결국 잘못된 일에 가담한 걸 후회하는 모양이었어요. 미라 씨는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IP 추적, 메타데이터 분석, 병원 전산 기록, 그리고 제 녹음 파일까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서진 씨가 정리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미라 씨가 오가영 씨를 통해 병원 연락처를 도윤 씨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검사 결과가 도윤 씨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고요. 모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동명이인을 이용한 정교한 사기였던 거예요. 세린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딸마저 등을 돌리자 미라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미라 씨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체면과 돈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겼잖아요. 도윤이는 충격을 받은 채로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70 넘어서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박서진 씨가 미라 씨를 보험 사기 미수로 고발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청구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세린이가 엄마 노트북을 뒤져보고 나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조 진단서 템플릿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가 정말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구나. 세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와 세린이는 결국 각자 길을 택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죠? 도윤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기록으로 지킨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고 진실을 지켜내는 것 말이에요. 미라 씨는 결국 보험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오가영 씨도 병원에서 해고됐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박서진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을 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평소에 기록해 두신 습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70 넘어서 손자를 지켜낼 수 있어서 말이에요. 도윤이는 그 일 이후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는 않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픈 경험이었지만 배운 것도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저도 이제부터 중요한 건 기록해 둘게요. 도윤이가 제 습관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세린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컸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모았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증거였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따로 보관해뒀어요. 70 넘어서 이런 큰 일을 해내다니 스스로도 대견했습니다. 열흘 뒤 도윤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다 정상이래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문서는 거짓말을 못해.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신념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기록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기록해두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미라 씨 계획대로 됐다면 도윤이는 억울하게 병자 취급받았을 거고 보험 사기에 휘말렸을지도 몰랐거든요. 다행히 잘 끝났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험 사기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라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부터 의심하셨어요? 너무 성급했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보험 가입부터 서두르더라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70 넘게 살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갔을 때 키오스크를 봤습니다. 동명이인 주의라는 안내 문구가 처음보다 더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 메모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았어요. 기록의 중요성,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말이에요. 도윤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억울한 누명도 벗었으니까요. 세린이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72살 할머니입니다. 손자 하나 키워낸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신했습니다. 꼼꼼한 기록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메모하고 영수증 모으고 중요한 통화는 녹음해 두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도윤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웃어줬습니다. 손자를 지키는 게 할머니 역할이니까요. 70 넘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성급함과 계산을 막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겼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기록이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죠. 여러분의 오늘에도 그런 울타리 하나 세워보세요. 짧은 메모 한 줄, 캘린더에 체크 표식, 저녁 식탁에서 나눈 한마디까지 내일의 나를 지켜줄 작은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